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60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시리즈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 제24강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8번째 해설 강의로 토지 매도 당시의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고도 토지 소유자가 신축 중이었던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정지상권에 대한 저의 전체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뒀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된 판결 요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와 관련된 판결 요지를 Q&A 형식으로 일단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면 토지를 매도하면서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토지 소유자가 신축한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 해답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자가 건축 행위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장차 그 건물은 철거될 것인데 매도인이 이를 예상하고도 건축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각각 달라진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이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해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 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요약입니다. 이번 강의는 판례 내용대로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지를 매도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중이었어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받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그 토지는 나무 땅이 될 거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은 철거돼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상의 신축 건물이 향후에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고도 건축 행위를 계속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신축된 건물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그 지상의 신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특약을 단 경우에는 당연히 철거를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수자에게 이전이 되고 또 매수자가 건축 행위를 승낙을 하지 않았다면 그 건물은 장래에 철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토지 매도자가 건축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은 철거당할 위기에 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건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쭉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충분히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제24강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8번째 판례 해설 강의였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면서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신축한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은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이전시켜주면 그 지상의 건물은 철거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법정지상권 제25강에서도 계속해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린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입니다. 제1강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취지와 성질부터 시작해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법정지상권과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6편의 강의를 통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시면 이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끝까지 한번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지금 현재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 해설 목차입니다. 참고를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 해설 8번째 강의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